자, 그러면 그 슬라이더는 열려 있나요, 혹시? 가보죠. 네.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나도 미안해요. 네. 일단은 앞에 픽셀 CNN, RNN 쪽은 뭘 또 소리가 있고. 네. 그 픽셀 RNN, CNN 쪽은 뭐 그래도 뭐 그냥 뭐 겉핥기나 막 거기 설명한 것들은 뭐 네. 어느 정도 뭐 평이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것들은 네. 하여튼 뭐 내가 좀 짚어줄 수 있는 한에서 좀 짚어주고 이제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좋은 강의 자료나 그 강의 자체들이 또 온라인 강의들이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여튼 좀 수업 때 좀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요? 기말고사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 좀 더 그래도 네. 좀 더 하여튼 그래도 좀 심도 있게 좀 내보도록 네. 그렇다고 꼭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네. 하여튼 흥미로운 문제들을 그래서 뭐 수업 때 한 것들 잘 뭐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때랑 형식은 뭐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트루 폴스 문제들이 좀 꽤 나올 거고 이제 중간고사 때도 거기서 사실 많이 좀 그 점수 편차가 좀 많이 벌어졌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적당한 푸는 문제들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코드에 관련한 숙제 당연히 뭐 숙제 관련한 뭐 그런 것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문법은 그런 넘파이 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다뤘었던 그런 뭐 파이토치 관련한 그런 쪽에서의 좀 지식들도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코드에서 뭐 빈칸 뚫기로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채운다거나 아니면 뭐 그 해당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거 특정 코드 라인에서 아웃풋의 뭐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네. 뭐 다 예상할 만하죠. 이번 참고로 뭐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내서 뭐 어떻게 나올지 나도 100% 지금 네. 네 그러면 슬라이더 코드 네 그래요. 이게 여기 언어타는 네 이게 대시보드로 나오고 그래도 안 나오네요. 마이 이벤트 이게 S964 이게 하여튼 다 종료가 며칠 이게 하루 뭐 디폴트로만 한 하루 이틀 내로 다 이벤트가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 뭐 한 몇 주에서 한 달까지 버티고 그러는데 또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또 하나씩 만들고 그러고 있네요. 네 어쨌건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설명을 그 전 렉처에서 좀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12에 81쪽에서
요거 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뭔가요? 뭐죠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알죠? 우리가 배웠었고, 네. 그 다음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기본적으로는 그때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그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넷을 기준으로 하면 그게 각 노드별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뭐 한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뭐 키, 몸무게, 뭐 혈액형, 뭐 이런 사람 데이터가 들어왔다라 그러면 사람의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왔으면 요 어떤 뭐 히든 레이어에 노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럼 요 노드에서 그 100명의 액티베이션 맵을 가지고 평균 분산을 내서 네. 여기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y는 뭐 감마 x 플러스 베타였나요? 베타 x 플러스 감마였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트레이너블한 베타 감마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어떤 선형변 이런 어떤 네, 적당한 바이어스와 적당한 어떤 스케일을 다시 뭔가 이제 뉴런이 세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됐었는데 이거는 요 배치별로 지금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그 다음 배치 이 파라미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 파라미터는 이제 100개의 데이터들 어느 거 하나하나에 각각에다가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그 이 각각의 100개의 노드 여기서 액티베이션 값에서 이 100개를 기준으로 한 평균과 분산이 이제 이렇게 네,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컨볼루션을 다루고 있는데 그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이 노드격에 해당하는 게 뭐냐? 뭐 아마 그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액티베이션 맵 별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필터가 뭐 한 5개가 있다. 5개가 있어서 여기서 뭐 한 네, 224 by 224가 들어가서 뭐 대략적으로 한 중간쯤에 있는 컨볼 레이어가 뭐 한 16 by 16의 사이즈를 가지고 뭐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이 5개짜리 컨보 필터를 거치면 그럼 여기서 각 노드별로 우리가 이제 배치놈을 했듯이 여기서도 우리는 각 필터별로 배치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한 노드가 어떻게 보면 한 필터, 즉 그 한 필터가 만들어내는 값은 요 16 by 16 사진 한 장이 되고 이거 이야기를 했나요 혹시? 컨보에서의 배치놈? 안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16 by 16 곱하기 1, 요 사진 한 장이 이제 그 우리의 특정 그 배치 내에서의 한 이미지에서의 그 이 5개 중에 한 필터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맵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개의 이런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치 단위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총 100장의 사진에다가 16 by 16 즉 요만큼의 값을 이렇게 다 곱해줘요. 그러면 여기 사진 한 장에서 총 256개의 액티베이션 밸류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총 100장의 사진이 있으니까 25600개의 그 액티베이션 밸류들의 평균과 분산을 적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요 하나하나의 그 액티베이션 밸류들마다 해주는 거예요. 네. 알겠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총 필터들마다 총 5개 서로 다른 사진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각 필터당 한 장씩의 사진을 만들어내되 그 지금 100장의 이제 인풋 이미지가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그 16 by 16, 그러니까 각 필터당 이 16 by 16의 사진이 총 100장이 있는 거고요. 이 100장을 전체적으로 밝기를 이렇게 다운 시켜주거나 아니면 밝기를 이렇게 좀 밝게 만들어주거나 이렇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총 16개의 100개의 16 by 16의 쫙 사진들에다가 어떤 동일한 컨스턴트를 여기 있는 모든 값들에다가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준다. 네. 이해가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이제 알다시피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니까 중요한 건 이 내가 지금 세 번째 이미지인데 나한테 적용이 되는 평균과 분산은 당연하겠지만 내가 속한 이 100개의 배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좀 약자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액티베이션 맵이 별로 이렇게 좀 썩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99장의 이미지 1, 2번 하고 3번은 제외하고 4번부터 100번까지의 이미지들의 어떤 요 16x 16의 요 사진의 밝기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걔네들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이제 밝기 자체를 이제 그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되니까 3번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액티베이션 맵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확 빼지는 거예요. 다른 사진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진이 얼마나 밝았냐 어두웠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내 사진의 밝기도 이제 결정이 좀 된다는 뜻이 돼요. 네, 요게 하여튼 배치놈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99명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얼마가 이제 빼줘야 될지나 그 노멀라이제이션의 그 어떤 기준 혹은 정도가 정해진다라는 말이 이게 약간은 좀 뭐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효과도 뭐 있다라고 하고 네, 뭐 하여튼 그렇대요. 또 너무 밝은 사진이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이 진짜 밝아서 그러니까 어떤 진짜 밝은 어떤 뭔가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좀 그 사진의 에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그 사진이 좀 어두운 곳에서 그 사진이 좀 뭐 이렇게 좀 사진의 좀 비정상적인 뭐 과다 노출로 인해서 이제 밝아졌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거를 다른 애들의 어떤 기준으로 얘를 좀 다운 시켜줘야 된다. 말이 되나요? 뭐 하여튼 그 남들과의 어떤 그 총합 그 어떤 통합적인 그러한 평균과 분산을 기준으로 좀 빼준다라고 해서 뭐 그런 좀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효과가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각 사진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x 16의 사진이 총 100장이 있을 때 여기에 적용되는 평균과 분산은 다 공통적인 값이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100장의 서로 다른 어떤 100쌍의 서로 다른 평균과 분산을 따로따로 이미지 내에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내에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밝았던 사진이나 더 상대적으로 어두웠던 사진은 전체적으로 이게 쉬프팅, 그러니까 스케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밝기가 전체적인 같은 값만큼으로 다운이 되거나 이러면 그 상대적인 어떤 차이가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그 차이들이 좀 유지가 안 되는 식으로 사진 한 장 내에서 평균과 분산으로 좀 뭔가 노멀라이즈가 일어난다. 뭐, 네.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나리오는 똑같아요. 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요 트레인업을 한 베타 x 플러스 감마, 즉 이 베타 감마는 이 사진 내에서의 모든 액티베이션 값들에 다 동일하게 걸리는 어떤 트레인업을 파라미터이자 또 중요한 건 요 베타 감마는 이거는 사진마다 따로따로 걸린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진일 때는 뭐 네트워크가 뭐 이 베타 감마를 준비해 갖고 적용을 시켜주고 저 사진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여러 사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진들을 한 네트워크의 공통적인 네트워크에 이제 통과를 포워드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 베타와 감마가 동일한 값들이 이제 모든 사진들에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제 배치가 지나갈 때마다 이게 이제 학습이 되기는 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고 뭐 그거를 하면 뭐 경험적으로 뭐 좀 뭐가 이렇게 좀 퀄리티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엔 다시가 아니라 이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자, 그러면 자, 아까 그 CNN 및 이제 RNN에서의 뭔가 속도의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픽셀 RNN이었죠. 그러니까 요 페이퍼들이 꽤 뭐 많이 그래도 좀 다양한 분야들에서 언급이 되고 여기서의 이제 모델들을 가지고 뭔가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그 이미지 쪽에서는 적어도 이런 생성에 관한 모델에서는 그래도 꽤 이제 많이 널리 쓰이는 모델인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RNN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RNN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요 노드에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요쪽과 요쪽, 네, 이게 뭐 연쇄적으로 쭉 이렇게 그 픽셀 값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를 했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픽셀 값이 결정이 되고 여기서 픽셀 값이 결정이 되면 뭔가 그 어떤, 네, 여기서 그 픽셀 값을 결정을 해주게 된 그 어떤 RNN에서의 아웃풋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요 별표를요, 여기 이렇게 놓고, 네, 요 1번, 2번을 가지고 1번, 2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1번, 2번을 우리는 하나의 이 페어로 묶어서 하나의 그냥 아웃풋으로 과거 t-1에서의 이제 우리가 아웃풋으로 생각을 하면 요거를 각각 만들어내게 된 뭔가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도 여기서 뭔가 따로따로 있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그 RNN의 그 오버뷰를,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다시 회상을 해보면 RNN은 기본적으로 HT-1과 이제 XT를 받아서 요 놈을 받아서 이제 HT를 만들어내서 저쪽으로 다음 단계를 넘겨주고, 이 위쪽으로는 뭐냐? 이 HT를 가지고 이제 그 YT를 만들어내는 이런 변화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many to many, 그러니까 매 타임 스텝마다 이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many to one이면 이거는 뭐 굳이 이 변화는 있으나 우리는 안 쓰다가 마지막에만 써서 최종적인 이제 many 시퀀스의 그 시퀀스를 다 끝내고 나서만 이제 하죠.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1번에 해당하는 HT-1이 있을 거고 2번에 해당하는 HT-1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를 1번, 2번,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요거 두 개를 가지고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즉 HT-1의 1번, 2번이 그냥 하나의 벡터로 컨캐트네이트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디멘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거는 뭐 한 10디멘전, 이게 한 10디멘전, 각각 노드당 10디멘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요 1번과 2번은 각각이 이제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지는, 네, 요런 아웃풋으로 이제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요걸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한다면 이게 뭐, 네, 256개의 원합 벡터로 이제 나타내어지고, 네, 그게 이제 두 쌍이 요 각각에서 따로따로 만들어진 게 있죠. 근데 이 다음 번째 넘어올 때는 요 10 디멘전이 같이 이제 넘어와서 총 이제 20 디멘전의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면 이때 인풋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린 요 RNN 그림에서 보면 HT-1이 넘어오고 XT는 뭘까요? XT. 즉 요 별표에서 들어오는 인풋이 뭐가 있죠? 우리는 요거를 지금 요 픽셀 값을 채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채우죠? 네. 그래. 이 픽셀 값을 채워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자 그게 우리의 아웃풋인 거고, 여기에 이제 주어지는 이 픽셀 포지션에서 주어지는 인풋은 뭐냐? 혹은 XT에 해당하는 건 뭐냐? 뭘까요? 생각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죠, 뭐 따로. 네. 여기에 주어지는 정보는 없고, 우리가 무슨 뭐 네. 그러니까 RNN에서 우리가 랭귀지 모델을 프리딕션 할 때를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네, 초기값만 주면 우리가 쭉쭉쭉 생성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인풋을 그 전에서 넘어온 어떤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아예 거기에서 이제 그 캡션으로 그 여기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쪽에 들어가는 어떤 정보는 딱
따로 이 현재 타임 스텝에서 받아들여 어떤 수집이 된 정보는 없는 거고, 이 HT의 두 어떤 컨캐트네이티드 된 버전만으로 이게 현재 아웃풋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요 픽셀을 채우고, 또 요 픽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채우고, 이거는 지금 이거 RNN이니까 각 노드마다 이 기본적인 요 RNN의 모듈은 다 공통적인 파라미터들이 쓰일 거고요. 여기 끝에 있는 엣지 부분에서는 이 위에서 넘어오는 게 없는 경우는 이 HT의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그냥 0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LSTM의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요 픽셀들을 싹 채우는 형태로 이제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이제 학습은 어떻게 되느냐? 요 각각의 생성된 요 픽셀 값들의 그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로스를 발생시킴으로써 이런 여기에 있는 그런 변환의 변환의 참여가 되는 그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엔 이 픽셀 CNN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요 픽셀을 생성을 하려면 뭐 이 픽셀이 또 생성이 되어야 하고, 또 뭐 이거를 하려면 또 이 위에 있는 픽셀들이 또 먼저 정해져야 얘를 또 생성을 해주고 이렇겠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RNN은 이제 요 특정 픽셀을 따질 때는 여기 처음에 있는 픽셀부터 이제 얘 까만 픽셀에 영향을 다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 바로 다음 거를 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쭉쭉쭉 전파가 되면서 결국 요 까만 점이 왔을 때는 결국은 여기서의 어떤 그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요 까만 어떤 픽셀 값을 결정을 하는데, 그 픽셀 CNN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확하게 다 잘라버리고 요만큼에서의 어떤 윈도우를 잡아서 여기서만 어떻게 보면 그런 RNN을 그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CNN을 쓴다는 거는요. 자, 요 픽셀 그렇지 이 CNN 구조를 또 쓴다는 것은 여기 내에서의 픽셀 정보만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엔 또 동시에 이게 뭐 요 지점 하나에서 이제 쭉 이렇게 좀 뭔가 오른쪽 아래로 전파를 시켜나가는 식으로 다음 픽셀을 결정해주는 이런 RNN 구조에서 하여튼 여기가 일단 다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들의 그냥 한 번의 선형 결합으로 요 까만 픽셀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CNN 구조가 되는 거죠. CNN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어떤 형태로든 윈도우가 설정이 됐다, 혹은 윈도우가 정해졌다. 그럼 그 윈도우 내에서의 픽셀들의 이제 선형 결합으로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어떤 액티베이션 맵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제 학습이야 또 똑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NN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적용되는 어떤 그 필터가 하나일까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뭐 하나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한 필터만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한 레이어를 또 여러 개 컨브로 또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그게 일반적인 세팅이고, 한 레이어에서의 이제 여러 개의 컨브 필터가 존재하는. 즉 그 말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곳에서 그냥 얘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식을 여기에 있는 이제 픽셀들의 한 번의 선형결합 및 한 번의 뭐 난리니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그거만으로 얘를 나타내면 그 기본적으로 한 컨볼루션 한 필터만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이제 필터를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즉 여기에 있는 이제 빗금친 픽셀들의 어떤 선형결합의 식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즉 그게 이제 여러 개의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 게 되고요. 즉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총 이렇게 크게 봐서 이렇게 픽셀이 딱 3개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필터는 예를 들면 3의 이게 x1, x2, x3라는 어떤 픽셀의 값들이라 그러면 뭐 이런 첫 번째 선형결합의 식,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렐루를 통과를 시켜줘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선형결합식은 뭐 이런 식의 서로 다른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어떤 한 세트의 또 선형결합의 식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필터, 이거는 또 하나의 필터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예요. 3, 마이너스 1, 5 요게 한 세트의 필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을 또 렐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아웃풋을 뭔가 또 어떤 형태로든 결합을 해서 얘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선형결합에서 이거를 우리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필터가 지금 뭔가 이제 여러 곳에 여러 리전에서 동일한 어떤 필터들이 사용이 되어야 이제 이게 컨볼루션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뭐 알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요거 직전에 있었던 요 픽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요. 여기서에 해당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3개의 픽셀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적용되는 이 선형결합의 식은 요 같은 공통의 코에피션트를 써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뭐 그래서 이게 기본 요 강의 나도 뭐 이렇게 페이퍼를 정확하게 읽어보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약간의 뭐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큰 그림 어떤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RNN, CNN을 가지고 이게 충분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이 구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트레이닝이 이제 픽셀 CNN이 픽셀 RNN보다 더 빠르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럴까요? 네, 이거는 이제 혹시 그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CNN을 쓰는 거, CNN을 가지고 뭔가 예측,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좀 이야기를 한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뭐 프로젝트 관련해 갖고 뭐 또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들도 좀 있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이제 좀 남은 기간 중에 언제 좀 배우게 될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는 뭔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RNN으로 뭔가 이제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뭐 예를 들면 뭐 I like this movie very much라는 문장에 대해서의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 이제 이거는 파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이거 두 개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RNN을 기준으로 본다면 RNN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many to one의 형태로 이 모델을 이제 뭐 RNN 혹은 LSTM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또 그것들에 대한 리마인더를 좀 해보면 뭐 이런 거 그죠? 뭐 단어들을 하나씩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을 뽑아서 이게 이제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이것을 하는 형태로 이제 RNN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CNN을 기반으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워드들을 일단은 뭔가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남이 결정해준 어떤 프리디파인드 된 어떤 벡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뭐 I like this movie very much에서 이제 I라고 하는 것은 다섯 디멘전 이제 like, this 이 각각의 단어들은 모두 다 어떤 다섯 디멘전으로 나타내어지는 벡터 표현형이 어딘가에서 이제 계산이 돼서 주어져 있다. 근데 그 벡터는 이제 뭔가 서로 비슷한 단어 뜻이면은 좀 이렇게
그 벡터 공간상에서의 점들의 거리가 가깝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학습을 해주도록 하는 게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뭐 그런 기법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like라는 단어의 이제 벡터 표현형이 1, 3, 뭐 마이너스 1, 2, 5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love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는 love는 뭐 이제 like랑 비슷하니까 1, 3, 마이너스 1, 2가 아니라 1.8, 5가 아니라 뭐 5.1, 뭐 이런 식으로의 벡터 표현형을 또 가지는 거예요. 네, 이러면 뭐 이 두 개의 벡터가 이제 거리가 굉장히 좀 가깝도록 이제 나타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비슷한 단어, 의미가 비슷하다? 그러면 하여튼 비슷한 어떤 그 벡터 공간상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 이제 위치를 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러한 어떤 그 누군가 하여튼 결정해준 그 각 모든 단어들마다의 그 5디멘전의 어떤 표현형이 다 있다라고 하면 얘는 뭐 마이너스 2, 0, 1, 3, 2, 뭐 얘는 뭐 0.8, 5, 1, 3, 마이너스 0.2, 뭐 이런 쫙 그 벡터들이 있는 거예요. 각 단어들마다. 그게 그러면 그 우리가 바라봤던 이 어떤 시퀀스라고 하는 단어의 토큰들의 이제 나열이 이런 형태의 이제 2D 매트릭스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그 요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이제 또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의 이제 뎁스나 어떤 RGB 채널을 요 어떤 디멘전 축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얼핏 보면 이제 매트릭스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의 이제 뭐 필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가로 세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뎁스 축으로는 이게 어떤 가로 세로 같은 어떤 스페이셜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어떤 디멘전의 형태는 아니라서 이게 이제 우리의 RGB 채널처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꽉 채우는 형태로 이제 필터를 구성을 해서 이게 우리의 RGB 채널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가로 세로가 그냥 가로 세로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축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터를 스캔하는 방향도 그냥 이 어떤 수직으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필터는 뎁스를 꽉 채우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필터 사이즈가 필터의 윈도우 사이즈가 2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의 필터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뎁스는 이제 5가 되겠고요. 첫 번째 컴브 필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기서 우리는 그 인셉션 모듈에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필터 사이즈들을 또 한 레이어 내에서도 또 여러 개를 또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필터 사이즈가 한 3 정도 되는 거예요. 윈도우 사이즈가. 그렇게 되면 이런 가변적인 필터들을 우리가 정의를 만약에 한다면 근데 이제 뎁스는 당연히 5로 꽉 채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쭉 디텍트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한 의미에서의 그 저기 바이그램 디텍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I like 이런 내가 두 개의 단어의 연속적인 어떤 시퀀스를 내가 디텍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정의된 이 I like라고 하는 구성된 요 해당하는 값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2, 0, 1, 3, 2, 1, 3, 마이너스 1, 2, 5 이런 어떤 필터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래서 그걸 이제 노란색의 어떤 필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I like라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연속적인 이 순서대로 나왔을 때 가장 액티베이션이 커지는 어떤 이런 형태로의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션을 혹은 이런 어떤 바이그램을 이런 패턴을 우리가 찾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필터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왜 이렇게 이제 5디멘전의 이런 벡터 공간상에서의 필터, 컨볼루션 필터라는 이상한 연산을 통해서 하느냐. 이게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I like라는 거에 대한 내가 바이그램 디텍터를 내가 그냥 따로 뭔가 뭐 키워드 매칭에 의해서 정의를 해놨으면 이 I like라는 어떤 바이그램 디텍터는 이 I love라고 하는 뭐 이런 바이그램 이런 단어 시퀀스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거는 뭐 당연히 매칭의 스코어는 이제 0이겠죠. 이런 바이그램은 안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I love라고 하는 요 시퀀스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I는 또 이렇게 됐을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동일한 필터를 적용을 시켜보면 어느 정도 꽤 이제 액티베이션이 높게 나타나겠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I like에 해당하는 어떤 필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컨볼루션해서 액티베이션을 구하면 그건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I love라는 어떤 단어 시퀀스에 대해서도 꽤 그래도 액티베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형태로 이제 뭔가 바이그램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디텍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단어 시퀀스를 정의를 하는 거를 컴브 필터로 정의를 해서 그 필터를 가지고 쭉 스캐닝을 하면 그 바이그램이 이제 우리의 문장상에서 어디에 나타났는지 그런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좀 뽑을 수가 있고요. 그 액티베이션 맵은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시퀀스 단어 토큰으로 이루어진 시퀀스에서 패딩이 없이 사용을 한다면 이제 2개의 윈도우 사이즈를 적용하면 액티베이션 사이즈는 당연히 6이 나오겠죠. 하나가 빠지는.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를 하면 윈도우 사이즈가 3개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사이즈는 이제 5가 나올 거예요. 2개가 빠진.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트라이그램 디텍터, 뭐 소프트한 버전에 이제 4그램 디텍터,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각각의 액티베이션 길이들이 다 다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우리는 액티베이션을 뎁스 방향으로 쭉 우리가 같이 붙였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어떤 단어 시퀀스가 발견이 됐는지에 대한 특정 바이그램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액티베이션 됐는지, 특정 트라이그램, 특정 4그램, 뭐 이런 식으로의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패딩을 안 하는 이상 이제 거리가 안 맞고, 근데 단어 이제 텍스트 쪽에서는 이제 패딩을 한다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I like라고 내가 애써 이제 필터를 만들어놨는데 약간은 0을 붙여서 이제 0을 붙여서 뭔가 한다는 거는 이제 뭔가 그냥 단어 하나만으로 좀 디텍트를 하겠다라는 좀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쭉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필터가 여기다 걸린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내가 애써 정의한 어떤 바이그램 디텍터를 가지고 그냥 한 단어만 보겠다라는 뜻이라서 이렇게는 뭐 텍스트에서는 좀 잘 뭐 안 하나 봐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거에서는 패딩을 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건 이 가변적인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그래서 이제 뎁스 방향으로 얼라인을 하기가 힘든 형태로의 이런 어떤 가변적인, 그러니까 길이가 다른 형태로의 각각의 액티베이션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맥스 풀링을 해주되, 여기서의 액티베이션 길이가 4였으면 그냥 윈도우 맥스 풀링의 윈도우 사이즈를 그냥 4로 해가지고 그 어떤 액티베이션 값을 딱 하나만 뽑는 거예요. 즉 이 전체 길이의 시퀀스 중에서 내가 위치에 상관없이 내가 디텍트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이 4그램은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내가 그 가장 세게 나온 그 값을 내가 하나만 취하겠다. 그리고 이 또 다른 4그램 디텍터에서 나온 역시 마찬가지로 맥스 풀링을 이제 윈도우 사이즈 4로 해갖고 이제 하나만 또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게 액티베이션이 이제 사이즈가 5였다라고 하면 그거대로 이제 5만큼의 윈도우 사이즈를 걸어서 또 하나를 뽑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각 필터별로 액티베이션 값이 이제 맥스 풀링 되고 난 후 딱 하나씩만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냥 벡터로 이제 우리가 나열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그냥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구성을 해요. 네. 블랙보드? 이렇게? 아니면? 네. 네. 죄송한데 처음에 설명하신 건데 그 단어별로 저 D5가 네.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요 매트릭스까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 임베딩 부분까지, 네. 뭐 하여튼 그 코딩을 할 때 뭐 혹시 임베딩 레이어? 뭐 임베딩 레이어라고 혹시 들어봤으면, 이제 그 임베딩 레이어가 딱 여기서의 요 어떤 특정 워드를 우리가 보캐블러리로 정의한 어떤 단어를 이런 이제 5디멘전의 벡터로 나타내는 형태가 그 임베딩 레이어에서 해주는 건데, 그거 자체도 우리가 그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프리트레인드 된 어떤 모델을 혹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 특성은 뭐냐면, 이제 단어가 이제 비슷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면 이제 벡터 표현형이 거의 이제 유사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ke가 이런 벡터였다. 그러면 이제 love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런 벡터.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차이가 딱 여기서만 난 거죠. 2가 0.8로 5가 이제 5.1로. 그러니까 이 두 개 벡터는 이 5디멘셔널 공간상에서 굉장히 이제 인접한 곳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네, 아마 나중에 제대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그 우리가 이제 뭐 이미지넷이 좀 범용적으로 쓰이는 어떤 데이터,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고 그걸 가지고 프리트레인을 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VGG넷이나 뭐 저기 구글넷이나 레지넷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뒤쪽은 이제 뭐 1000개 클래스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굳이 할 게 아니라면 뒤쪽은 잘라버리고 앞단에서 적당한 어느 레이어까지의 컨브를 가지고 뭔가 그걸 피처 벡터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풀리 커넥티드로 국면이 전환되고 난 후에 어떤 피처 벡터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뭐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프리트레인을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좀 꽤 그래도 이미지 데이터 도메인에서의 좀 범용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학습을 한 뭔가가 있었듯이 여기서도 이 워드 임베딩 벡터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따로 어떤 범용적으로 이제 이 워드 임베딩 벡터를 학습할 만한 어떤 텍스트 다큐먼트로부터 따로 좀 프리트레이닝을 이미 시키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이제 많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가지고 해요.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거. 위키피디아를 그냥 잔뜩 덤프를 뜨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하는 뭐 한 100만 개의 아티클들 혹은 웹페이지들에서 글들을 그냥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 예를 들면 I studied 이제 뭐 math hard 이렇게 되면 이 워드 임베딩에서 학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 딕셔너리 상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그 5디멘셔널 벡터들을 그냥 싹 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그냥 싹 해놔요. 그러니까 초기화를 싹 그렇게 해놓고 그 초기화를 그렇게 해놓고 이런 위키피디아의 다큐먼트들을 쭉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각 문장들을 그래서 보면서 그 문장상에서 단어를 이렇게 뭔가 2개씩 이렇게 보고요. 이 2개씩을 보고 이 2개 단어가 같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2 단어는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I랑 studied가 지금 같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 랜덤 이니셜라이즈 한 이 I와 studied에 해당하는 그 5디멘셔널 벡터를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해서 얘는 얘 쪽으로 좀 더, 얘는 얘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이제 우리가 당겨서 이 벡터들을 업데이트를 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얘가 뭐 0.8, 1.9, 뭐 이 2개의 디멘전만을 가지는 얘는 3,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돼 있고 이게 I studied에 해당하는 단어였고요. 그러면 지금 0.8과 3은 지금 2.2만큼이 떨어져 있죠. 여기다가 그냥 스텝 사이즈를 뭐 적당히 0.1을 곱해서 얘는 이쪽으로 자석처럼 당겨지도록, 그러니까 0.8에다가 플러스 0.22를 더해서 1.02라고 하는 값으로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3은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이제 가까워져야 되니까 얘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0.22를 해갖고 2.78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2개의 단어들이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그러면 이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좀 다큐먼트상에서 많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한 번에 우리가 그 에포크를 도는 동안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다큐먼트의 문장들의 그 페어들을 한번 싹 다 스캔을 도는 동안 이제 더 많이 나타났으면 더 많이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워드 임베딩 벡터들을 좀 학습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어떤 부분들은 좀 뺀 어떤 좀 크게 봤을 때 좀 직관적인 어떤 설명을 위주로 한 어떤 벡터 임베딩의 이제 그런 이제 예제가 되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사실 좀 뭐 사실 I랑 스터디드가 왜 좀 가까워야 되는지 뭐 이거 좀 감이 없을 수도 있긴 있어요. 뭐 사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I가 스터디를 그러니까 사람이 스터디를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데스크 스터디드 뭐 이런 말은 나올까요? 뭐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뭐 데스크 스터디드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위키피디아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떤 언어에서는 그 말은 이제 이 데스크와 스터디드는 그러니까 뭐 절대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별로 안 비슷하겠다 상대적으로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워드 임베딩은 이 I라는 것과 스터디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관계, 그러니까 I라는 게 이제 스터디를 하는 주체고 어떤 스터디는 뭔가